자, 38. 자, 38에 슬쩍 한번 또 읽어보고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흔치 않은 작품이니까 한번 슬쩍 읽어볼게요. 전쟁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공산주의자들이 출몰이 잦아지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설에선 등장인물 동그라미 치는 거 잊지 말고 심리묘사 나오는 거 밑줄 땅 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불안해한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여름 스님이 아버지 동그라미, 멍석말이를 당한 철이형 동그라미, 해질 무렵이면 불어대는 나팔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떨게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철이형이 계속 나팔을 불어대는 거야 지금. 오밤중에 네모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 38쪽에서 왼쪽에 하단에 가시면 까만색으로 디귿 위에 다음날 아침 네모 쳐볼게요. 그러면 서사 전개 방식이 어떻게 써? 시간의 흐름이겠죠. 그게 그죠? 한밤중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갔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소설 같은 경우는 서사 전개 방식 이런 거 물어보니까 하나 체크 이런 말 나오면 땅 체크. 다시 위로 가서 오밤중에 나는 듣는 나팔 소리는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은 그럼 윤 동그라미 몸을 떨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 파도처럼 그 소리는 울려 퍼졌다가 멀어져 갔다가 했습니다. 나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에 따라 울림은 찬 입김을 몰아 여러 개 또 강하게 윤의 가슴을 떨게 했습니다. 해질녘의 어스름 속에 잔잔히 울려 퍼지던 그 나팔 소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윤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쯤에는 나팔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팔 뭐 이런 정도였다면 이 지금 오밤중에 듣는 소리는 나팔 이렇게 들리는 거야. 윤의 입장에선, 어린 윤의 입장에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스님이 아빠 없나봐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새벽에 급하게 오는 거야. 있구나 이거야 지금. 황혼도 없는 겨울 저녁 하늘을 어스름에 묻히고 떨며 가던 그 울림은 깊은 애상과 삭힐 길 없는 울분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밤중에 울려오고 있는 이 나팔 소리에는 이미 그런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윤의 어린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싸늘한 입김만이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공포와 싸늘함 밑줄 땅 치면 되겠죠? 느끼는 감정들이야. 심리가 나오면 땅땅 쳐줘. 윤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귀를 꼭 막았습니다. 무서운 거야. 왜냐면 공포와 싸늘하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 소리는 울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산골, 거미줄 엉킨 사당과 무서운 전설이 엉킨 바위와 뼈를 허옇게 드러내고 죽은 고목들로 괴괴한 정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산골에서, 왜냐면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무서워 보이잖아. 얘가 무서워 보이는 게 이거야. 깊은 산골도 무섭고요. 거미줄 엉킨 사당도 괜히 무섭고요. 그 다음에 바위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서운 전설이 있는 바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게 무섭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기다가 나팔 소리까지 미쳐버리겠는 거야 지금. 뭐야 너 졸다깼지 새끼야. 졸다깼지. 이씨. 그런 산골에서 어쩌다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몹시도 처량한 목청으로 울고 갈 때 함께 가던 어른들이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느끼던 그런 두려움이 윤의 가슴에 마구 떨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두려운데 위에서 까마귀 같은 게 까막 했어요. 그러면 나의 무서움을 옆에 사람이 괜찮아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렇다고요. 손을 떼어보았습니다. 나팔 소리는 어느새 멎어 있었습니다. 단지 그 떨림만이 여러 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느닷없이 까마귀 생각하고 윤은 무서움에 질렸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서우니까. 엄마나 아버지나 아니면 누나라도 깨주었으면 좋겠다고 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보아도 눈을 떠줄 것만 같지 않았습니다. 잠든 누나의 얼굴에 불그스레한 등잔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깨어볼까 하고 윤은 생각했다. 그러나 곧 단념해버렸습니다. 너무 쿨쿨 자. 다시 이불 밑으로 파고들면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가 났다는 건 낯선 사람이 등장했다는 얘기겠지. 아이고 이거 뭐야
빨갱이들이 온 거죠. 그죠? 이거 뭐야? 빨치산 애들. 그러나 곧 뚝 그쳐버렸습니다. 바람이 좀 자는 것만 같았습니다. 밖이 조용했다. 무엇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고 그윽한 밤의 울림이었습니다. 아니, 빈 귓속에서 그냥 무작정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우유는 그 소리에 부드럽게 빠져들을 느끼면서 이윽고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바람이 그치고 굵은 눈발이 사락사락 내리고 있었지만 유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 속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유는 눈을 떴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내려 쌓인 골목을 하얗게 뒤덮은 눈발을 헤치고 마을 사람들은 전부 집을 뛰쳐나와 수님이 내의 널따란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밤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는 모르죠. 사람들은 넓은 뜰하게 몰려선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곤 입들을 멍하니 벌리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엔 이불이 널려져 있었고 그 위에 넋 빠진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님이 엄마였습니다. 수님이 엄마 동그라미치네. 어젯밤에 수님이 아버지가 끌려간 거야 지금. 머리는 헝클어져 이마며 목덜미에 흘러내렸고 병약한 몸은 잠옷바람에 그대로였습니다. 하얗게 굳어서 표정 없는 얼굴에 두 눈만 유독 휑하니 뚫린 제 방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었겠죠. 그 주위에 어지럽게 널린 것이 있었습니다. 한 대박은 심이 됨직한 석유 기름이 피와 섞여 방바닥을 낭자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깨진 병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또 구겨진 이불 위엔 진흙 묻은 발자국이 여러 개나 찍혔습니다. 빨치산 애들이 왔겠죠? 그런 속에 스님이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울음이랄 수도 없는 메마른 흐느낌이 이따금씩 그녀의 여인 목덜미에 비어져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뼈만 남아 앙상한 두 어깨가 휘어질 듯 뒤틀리곤 했습니다. 수님이는 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군요. 그녀는 벽에다 등을 붙인 채 꼿꼿하게 서서 미라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끌려간 걸 아니까. 그죠? 황당하겠죠 지금? 그 얼굴이 납 인형과도 같이 파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까만 단발머리가 해맑은 이마에 반쯤 뒤덮고 있었는데 그 아래 뻔히 열린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방 이구석 저구석을 공허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언니가 다시 새로운 등장인물이네. 동그라미. 순경 둘을 데리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땅 위에 몇 번이나 굴렀던지 옷이 엉망입니다. 왜냐면 아빠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급히 오다 보니까 자빠지고 뭐 했겠지. 그 다음에 순경은 왜 데리고 왔냐면 빨치산이 데려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국군 같은 애를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데리고 온 거야 지금. 그녀는 땅 위에 몇 번이나 굴렀던지 옷이 엉망이었습니다. 고름이 따져 저고리에 양서피 훤하게 열렸습니다. 어머? 근데 뭐 부끄러울 만도 한데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기가 무섭게 어머니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은 이미 꽉 휘어 있어서 울음이 더 이상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사코 어미의 가슴에 매달린 채로 목신 짐승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눈에서도 눈물이 한 방울 창백한 보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경을 앞세운 청년들은 손에 괭이며 삽이며 혹은 쇠스랑 따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빨치산 잡으러 가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빨갱이들이 끌고 간 수님이 아버지를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빨갱이 놈들이 오밤중에 들이닥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은 얘기네 이제. 매일 밤마다 10리길이나 되는 읍내로 나가 자고 오던 수님이 아버지가 그날은 몸도 좀 아프고 바람도 세다고 그냥 안방에 들어누워 버렸던 것을 놈들이 어떻게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나팔 소리가 울려와 식구들을 모두 잠이 깼는데 조금 후에 개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곧 놈들이 밀어닥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란한 나팔 소리가 바로 뭐겠어? 수님의 아버지 있으니까 모여! 이런 거였네. 개소리는 잡으러 온 거였고요. 그죠? 그러면 15번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풀려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 나쁜 새끼. 이나이. 에이씨, 이름만 장군이면 뭐해?
자, 첫 번째 볼게요. 나팔 소리에 멍멍이 짖는 소리로 이어지는 소리의 연세는 윤이 마을에 심각한 변고가 생겼음을 알아차리는 계기라고요? 윤은 그 당시에 알지 못하지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들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놈은 땡이었죠. 자, 이동화 작품의 대표작을 하나 더 해야겠어요. 이동화의 대표작. 우리는 배운 부분이 있어요. 이동화는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수능에 나올 법도 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EBS 지문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충분히 나올 법할 것 같아요. 얘의 대표작은 우리 한번 배운 게 있는데 뭐 있냐면 장난감 도시. 요 놈을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장난감 도시. 일종의 성장 소설입니다. 의식에 성장하는 성장 소설입니다. 저기 목량 좀 끼워라. 목량 못 부러지겠다. 자, 뭐였냐면, 자, 나는 원래 어디 있지? 시골에 살았죠? 자, 시골에 살았어. 어린 나의 입장에선 그 시골이 어떻겠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어린 나의 입장에선. 결국 어린 나의 입장에선, 자, 어린 나의 입장으로 해볼게. 노란색으로 해볼게. 어린 나의 입장에서는 시골이 되게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바뀔 거야.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어린 나의 입장에서는요, 시골에서 항상 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요? 도시. 그렇죠. 항상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냐면 이 도시는요, 기대감을 가졌다는 말이니까 어린 나에게 있어서는 이 도시는 무척 행복한 곳입니다. 이 시골과 달리 대단히 안락할 것 같고요. 안락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골은 어두컴컴해서 밤이면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도시는 안 가봤지만 화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내 생각이 어린 나의 입장에선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곳이야? 낙원. 무슨 낙원? 인공낙원. 그죠? 만들어낸 인공낙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써요? 어디? 시골에서 어디로 와? 그렇죠. 도시로 이주합니다. 야이씨. 도시로 이주하죠? 그죠? 자, 도시로 왔더니 이제 기대감과 달리 어떻게 써? 그 기대감이 뭐로 바뀌어요? 무척 당혹감에 빠집니다. 얘는 달라 좀. 당혹감에 빠집니다. 어린 나이에는 그 도시가 기대감에 차서 인공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뭐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이 도시는 어떻게 있어요? 적자 생존이 있는 거의 동물의 왕국이야. 적자 생존이 있는 야만의 법칙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놈만 살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야? 거의 야만의 법칙이네. 동굴의 왕국이지 뭐야.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 나보다 센 놈이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근데 개 중에서는 이미 진 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낙오자가 발생했어요. 이미 졌어. 그럼 진 놈이 어떻게 있어요? 그 도시에 그냥 공존해 있습니다. 그냥 허름허름 돌아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소외되죠.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겉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뭐야? 그 안에는 불안에 찬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낙오자가 훨씬 많고요. 소외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곳은 어떤 곳이야? 위장된 낙원입니다. 겉에는요 화려했거든요. 개뿔 안 그래요. 얘는 위장된 낙원이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제 그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써요? 오히려 부정적이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게 어른의 나야. 어른인 나의 입장에선 도시가 오히려 부정이고 오히려 어디? 시골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죠. 어른인 나는 이 시골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바로 이곳이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행복했어요. 도시는 어때요? 이곳은 현실이야. 그 다음에 막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써?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가난한 곳이었어. 결국 나는 어디서? 오히려
시골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파악한 이 현실적인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 첫 번째, 내가 좀 여기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도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첫 번째, 오자마자 가장 큰 충격은요, 물을 어떻게 먹어요? 사서 먹죠? 근데 그 물빛이 어때요? 오렌지. 그렇죠, 오렌지빛. 이상해요. 오렌지빛 물이야. 오렌지빛 물인데, 그런데 그걸 사서 먹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물맛이 어때요? 아이고, 먹자마자 구토를 합니다. 즉 그 말은 뭐야? 거부감 짱.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본 첫 도시의 이미지는 개뿔 좋은 게 없어요.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한 도시가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러면 사 먹지 않는 물도 있어요. 뭐 있어요? 그렇죠. 공동 펌프장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어떤 우물 같은 게 있나 보죠? 펌프장 물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공동 펌프장이 있고 그 옆에는 어때요? 화장실인데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 공동 화장실에 똥이 같이 내려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아우 악취.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먹으려고 코를 들이매는 순간 어떻게 해서 똥내가 똥을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세 번째 뭐지? 세 번째는 집은 또 어떻게 생겼어요? 다 판잣집인데 판잣집에 딱딱딱딱 붙어있죠.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요? 그 전에 나무 괴짝 같은 집들, 다 집들이 나무 괴짝 마치 딱 사각형으로 딱딱딱딱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좁아, 불편해. 좁고 불편합니다. 내가 생각한 도시가 아니야. 안락하다며. 뭐 안락해. 좁았대. 좁은데. 아이고 불편해. 다음 네 번째. 내 머릿속에서의 도시라 함은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고 아직 덜 왔어. 반나절 더 가야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얼마 만에 도착해? 2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2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뭐야,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잖아. 하루가 되고 반나절을 더 갈 정도가 되면 필요한 사람만 오는 거 아니냐, 그죠? 2시간이면 아무나 오는 거잖아. 이거 뭐야. 마치 장난감 도시군요. 장난감 도시라고 느꼈네요. 당혹스러워. 자, 이동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요 놈까지 체크. 그러면 이동화에서 나올 법한 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45쪽으로 갈게요.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좀 짧은 걸 내야겠어. 자, 45쪽으로 갈게요. 오늘은 그냥 짧은 것만 할 거고요. 내일 수업에서 이제 EBS랑 연결하는 지점이나 좀 길게 좀 갈게요. 예, 영상 수업을 한다는 얘기겠지, 이것들아. 그죠?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어. 이해는 하나만. 그래도 너무 심하, 이 새끼들이. 슬슬 빡치고 있어요. 자, 비웃어버리네, 이것들 봐라. 맞죠? 자, 첫 번째가 이제 가볼게요. 안민영의 매화사가 나왔군요. 요 놈을 해볼게요. 자, 매화사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끝나고요. 매화죠? 매화를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요 놈은 매화를 예찬할 겁니다. 그러면 매화를 예찬하는 노래니까 그 시를 해석하면 매화를 예찬하는 말들만 찾으면 됩니다. 총 8수로 되어 있습니다. 8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썼냐면 안민영이라는 애의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박효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박효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기생집에 놀러 가요. 기생집에 놀러 가서 이제 그 기생집에서 놉니다. 노인 둘이랑 여자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밖에서 누군가 봐요.
그거를 딱 그립니다. 노인 둘과 그 다음에 여인 둘이서 행복하게 놀고 있네 이런 거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매화가 있는 거야. 그 안에. 그죠? 매화가. 근데 이제 매화가 있는데 그 매화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노인 두 명이 매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원래 매화가 있는데 매화라고 인식하는 거야. 선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몇 수에 나왔어? 2수부터 나왔네. 1수에는 뭐가 있냐면 그 노인 둘과 여인 둘이 기생집 방 안에서 놀고 있구나. 창밖에 비친 모습. 옛날에 창이 다 뭐야? 창호지로 발라 있잖아. 그게 은은히 비친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자, 2수 볼게요. 매화가 좋다는 얘기만 찾으면 돼. 어리고 성기는 듬성듬성. 매화, 너를 믿지 않았는데 매화를 너라고 칭하고 있군요. 의인화됐구나. 의인화되는 순간 무조건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의인화 쓰이면 무조건 좋은 놈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매화는 좋은 놈이네. 근데 매화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게 줄기가 곧게 올라가지 않아요. 되게 막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거려요. 그래서 뭐 거의 누가 보면 야 이거 뒤졌다 이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야. 꽃도 막 오밀조밀 피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빨간 게 듬성듬성 이렇게 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피냐면 3월 정도에 핍니다. 눈이 살짝 내렸을 때 그때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러니까 하얀 눈이 있을 때 빨간 꽃이 쫙 피는 거야. 도드라지게 보이겠죠? 그죠?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긴, 듬성듬성이 맞는 말이죠. 듬성듬성.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 기약 능히 지켜. 내가 눈이 온 날 활짝 필게요. 이런 약속. 그죠? 그 눈은 중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리는 눈. 그 다음 두 번째는 꽃의 눈. 그죠? 꽃의 눈이 능히 지켜 두세송이가 피었구나. 알겠어. 촉 잡고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양조차 부동터라 은은한 향기도 움직임이 없구나 이런 얘기인가 봐. 그러면 지금 뭐 하냐면 매화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매화를 예찬하는 사자성어 중에 뭐냐면 암향부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암향부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향기마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얘는 겨울에도 뚫고 꽃이 피는 아주 지주와 절기를 상징하거든요. 변함없이 눈을 뚫고 꽃을 펴요. 향기도 변함없이 계속 난대요. 매화를 예찬하는 말입니다. 다음 3수.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너는 매화일 거 아니냐. 매화가 빙자 옥질이군요. 빙은 한자 몰라도 되는데 빙은 얼음빙자입니다. 자는 그 자는 당신의 자태가 참 곱군요 할 때 그 자자야. 그러니까 뭐 맵시 모양 그 자자야. 됐죠? 그러면 얼음 같은 모양과 이런 거겠죠? 옥 같은 질 이런 거죠. 옥 같은 바탕 이런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얼음 같고 옥 같은 놈이요 이거야. 매화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향기를 놓아 향기를 풍겨 황혼월을 기약하니. 황혼월이니까 어떻게 해서 해질녘 그 달이 쫙 떴나 봐요.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치고절의 그 아자는 우아하다 아자 그럴 때 그 아자입니다. 그죠? 우아하다의 아자야. 그다음 치는 도달할 치자야. 그러니까 우아함이 도달했대요. 그죠? 우아함이 엄청나요. 이 말이겠지. 고절은 절개가 짱이에요. 이 말일 거 아니냐. 그럼 아치고절은 너랍니다. 그럼 또 매화를 예찬하는 말입니다. 그죠? 매화를 예찬하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생김새가 빙자옥질입니다. 매화를 예찬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우아함이 아치 가득하고요. 절개 짱 아치고절. 그러면 빙자되네. 빙자옥질 아치고절 모두 다 매화를 예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8수인데 8수가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매화를 찬양하는 말, 예찬하는 말만 찾으면 돼, 이놈들은. 그 다음 6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그럼 그냥 창문, 산창은 창문이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와. 찬 기운이 새어 들어와.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침노 깨운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야. 찬바람이 불면 보통 꽃들은 아우 추워 좀 이따 펴야지 이건데 찬바람이 들어오면 매화는 내가 나갈 시기인가 이런다고요. 왜냐면 얘가 개화 시기가 추울 때 피거든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쓱 들어오면 매화가 이제 쓱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나갈 땐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리 얼으려 얼게 하인들 얼게 하려고 아무리 추워도 이 말이겠지. 봄 뜻이야 셀소냐. 봄은 뜻을 아쓴다 빼앗아간다 뺏지 못한다. 뺏지 못한다죠. 그러니까 매화는 불변합니다. 항상 추울 때 반드시 뭐가 생겨? 꽃이 피죠. 즉 봄 뜻을 어기지 않는답니다. 어기지 않는다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고 있어요? 항상 불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화는 아이고 좋아 너무 좋아. 그다음 나 작품을 할게요. 자, 나 작품은요 수특 289쪽을 연결시킬 건데 거기에는 이제 공간이라는 문학 개념이랑 나와요. 그거랑 같이 연결시킬 건데 시간상 좀 오늘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나만 단발로 설명할게요. 내일 수업에 그 공간이랑 같이 연결을 좀 시킬게. 자, 꽃이고요. 누구 거냐면 이육사 겁니다. 그럼 이육사 나오면 누구랑 같이 맞물어? 오예, 윤동주와 맞물어요. 이육사와 윤동주는 1940년대 오케이 저항시인입니다. 슈. 그런데 이육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야? 그죠? 얘는 항상 희생정신이 나온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내가 잘 못 가르쳤으니까 이런 일제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서 항상 제가 먼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속죄양, 의식 이렇게 두겠습니다. 윤동주는 창시개명한 아픔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나면 항상 반상하고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 우리 동주 오빠. 자, 어디 읽어보세요. 자, 한 행당 4연씩이네. 한 행당 4연씩.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뭐 통일성이 있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괜찮죠. 한 연당 4행씩 구성되어 통일성이 되었어요.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형적인 리듬을 통하여 이딴 말하면 안 돼. 그죠? 이거는 시조가 아니죠. 내재율입니다. 동방은 우리나라죠? 그죠? 우리나라입니다. 동방. 하늘도 다 끝나고, 아이고, 세모차에다 하늘이 끝났답니다. 하늘이 없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 세모차야겠다. 뭐야, 하늘도 없고 비도 안 내린대요.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꽃이 핀답니다. 야, 이거는 그럼 하늘은 바로 이건가 봐. 꽃이 피는 건 조건이 두 개 있나 봐, 크게. 빛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나 봐. 근데 빛도 없고 물이 없는데 꽃이 핀대요. 어머! 역설적이네요. 그죠? 아마 빛된 건 뭐야? 이거야. 아무리 나에게 시련을 줘도 나는 꽃을 피울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육사는 저항신이라며. 그러면 뭐야? 일본 놈이 아무리 하늘을 없애버리고 비 한 방울 없앤다 해도 나는 반드시 뭘 할 건데? 꽃을 피울 거야.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내 목숨이 숨을 쉴 때까지. 죽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막으려면 날 죽여라 뭐 이런 얘기겠지.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툰드라가 뭔지 모르겠지만 찬 새벽이래요. 세모.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리고 있답니다. 아무리 시련을 했어 찬 새벽이야.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지? 웃기네. 그 안에
꽃맹아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난 이길 수 있다니까.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린답니다. 우리나라 철새는 제비 언제 와? 제비는 봄에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겨울 없어져 이 시기야. 봄이 올 거야 이놈아.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내가 꽃이 핀다는 건 저버릴 수 없는 약속이야. 반드시 꽃 필 거야. 내가 꽃맹아리를 핀다는 건 반드시 있을 일이야. 제비가 온다는 거 반드시 있다고요.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니까 반드시 실현한다죠. 한바다 복판 용소심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꽃이 성을 이뤘대요. 행복의 강도가 되게 큰가 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아하. 그러니까 통일된 나라를 상상하나 봐요. 통일이 아니지 뭐지? 해방된 나라를 상상하나 봐. 그때 해방된 나라에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해방된 백성들이겠지. 우리가 36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방을 맞았으니 얼마나 좋아. 맞아. 나도 이래 어쩌저쩌 했는데 뭐만 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했겠지. 그죠? 그런데 오늘 그게 미래일 거야.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미래겠죠. 꽃성이 생겼을 때에 회상하는 무리들이니까 미래야.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너를 불러보니라. 뭐? 해방을 부를 거야. 이런 거네. 와우. 좋아요. 정리 한번 해보자. 요놈은 상황을 추려볼게요. 자,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늘도 없어요. 하늘이 없다라는 거 그냥 하늘이 아니라 아마 빛이 없다는 얘기인가 봐. 꽃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봤을 때 하늘도 없고요. 그 다음 뭘도 없죠? 비도 없습니다. 엄청나군요. 빛도 없고 물도 없다라면 생명이 자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꽃 펴 이 새끼야. 그 다음에 북쪽 툰드라가 추운가 봐요. 툰드라 플러스 찬새벽입니다. 알았어. 찬새벽입니다. 하지만 꽃이 안 핀 것 같지? 눈꺼 밑에 가면 꽃맹아리가 옴짝옴짝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꽃맹아리가 필 겁니다. 그러면 일제 이놈들아, 니들이 나를 구속하고 억압해봐. 난 이겨낼 건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꽃이 피고 꽃맹아리가 움작히고 제비가 오는 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랍니다. 이 말은 광복에 대한 확신이죠. 온다니까? 광복에 대한 확신이겠죠. 자, 그래서 내일 수업에는 같이 연결시킬 거야. EBS에는 광야가 나왔고요. 수필 한 작품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걸 같이 공간이라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갈 거고, 우리가 9월달부터는 시험 대비죠. 9월 4일부터 진행될 거야. 4일부터. 그러니까 간슬기 한 회 정도는 더 하고 갈 거야. 뭔 말 알겠죠? 그쵸? 오케이. 시험 폼이 나오면 제깍 알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학원 가서 알려줘야지 하지 말고 핸드폰 까똑 뒀다 뭐하냐 까똑.